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두레와 품앗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으로, 특히 시족 중심 사회에서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농사일을 함께함으로써 농사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축하금이나 부의금을 일가 친척 친지 등이 일부라도 부담함으로써 혼주나 상주와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일가 친척 친지들 간의 단합된 모습 등은 가문의 위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렇게 두레에서 시작한 상부상조 경조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안타깝게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와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등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통신시장의 발달로 어찌 보면 현대인들은 문자나 카톡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루에 2번씩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보내주는 재난 문자부터 시작해서 모임이나 약속, 휴대폰 판매나 대출 문자에서 열어보면 기분 좋아지는 좋은 글이나 스팸 문자에 경조사 문자까지 하루에 수십 통씩 쏟아지는 문자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마도 경조사 문자일 것이다. 다른 문자들은 무시하면 되는데 경조사 문자는 지출과 직결되어 있고 무조건 무시하면 추후의 비난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조사비란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는 축하금이나 금품, 흉사를 조문하는 부의금 등을 말하며 소득세법상으로도 소득금액 계산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경조사비를 받은 사람은 소득으로 별도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중소기업에 30년 근무하고 은퇴 3년 차인 이 모 씨의 사연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 사연은 몇 년 전 제 은퇴 후의 일입니다. 저는 복잡한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조용한 은퇴 생활을 꿈꾸었죠.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근무한 회사에서는 옛 동료들의 경조사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제 차례가 될 때까지 행사에 참석하는 게 예의라 여기던 저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의 딸 결혼식 초대를 받고 아내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선배와는 정이 두터워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자리였죠. 결혼식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도 많은 인사를 나누며 술 기운에 취해갔죠. 아이고,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은퇴하셨다면서요. 이제 좀 쉬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물어보는 질문에 아내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었죠. 제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우리 자리에 몇몇 후배들이 와서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돌아온 제가 살짝 눈치를 주며 말했습니다. 자리 좀 비켜줄래? 여기 내 자리거든. 하지만 그들은 비틀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때부터였어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건. 술기운이 오른 그들과 제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작은 시비가 붙었고 결국 큰 소동으로 이어졌죠.
저는 결국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예의야? 비켜주는 게 맞지 않나? 결국 그 소라는 결혼식장 분위기를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제 옛 선배는 예식 중에 찾아와 사과를 했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을 수 없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아내와 빠져나오는 길에 오랜 세월 다져온 인간관계를 순간에 망치고 말았다는 실망감에 침묵만이 흘렀죠.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조사란 것이 겉으로는 인사치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에 금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부터 가능한 경조사 참석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며 조용한 은퇴 생활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죠. 때때로 의무감에 사로잡혀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었죠. 가까운 사람이나 일가 친척 친지 등은 당연히 경조사에 경조사비도 내고 축하나 조문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오다 가다 명함 한 장 주고받거나 수십 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혼사를 앞두고 연락이 오거나 동창회, 동문회 전후회, 향후회 등 소속된 모임에 생전에 나타나지 않다가 자식 혼사 몇 개월 앞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혼사 끝나고 나면 또 나타나지 않은 얌체족들 또는 모임이나 단체 등에서 연락처 받아서 단체 경조사 문자 등을 보내는 사람 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장례나 예식장 업자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문화겠지만 경조사 문자를 보내면서 하단에 마음 전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서너 개의 혼주나 상주들마다 각자 통장 번호를 적어서 보내는 문화 때문에 더욱더 극성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생각 없이 쉽게 문자들을 보내는 것 같다.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정 때문에 또는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경조사에 참여하고 지출을 단행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부조를 했던 이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기 십상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후의 경조사 문제를 현역 때와 같이 접근했다간 사람에게도 상처받고 호주머니가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회사를 다닐 때처럼 최선을 다해 경조사에 참석하고 부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는 않은 법입니다. 내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경조사가 있다면 돈만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장 은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의 내 노후를 홀로 서게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녔던 회사 사람들과 연락해서 만나봐야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철지난 이야기만 오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나에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사업은 순항하고 계신가요? 종사자들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이러한 문의는 제게 이제 관련이 없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계속적인 연락이 이어질 경우 그 연락을 받는 분에게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전화 응대를 망설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사회적 행사 참여로 인한 연락은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각종 행사에 부담을 느끼며 참여하게 된다면 축소된 수입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이기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충분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 생활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중장년층 다수가 사회적 경조사 지출을 가장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조사 지출을 피해가는 사람은 드물다고 할 수 있으며 매달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경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노후의 경조사 지출 문제를 현역 때와 같이 접근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호주머니가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경조사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부조도 체면 생각해서 부족하지 않게 넣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는 않은 법이죠. 노년의 경조사비 지출을 이제부터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내가 꼭 챙기고 싶은 경조사가 있다면 굳이 먼 곳까지 참석하기보다는 부조금만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끊임없는 경조사비 지출에 고민 그만하시고 당장 은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의 내 노후를 홀로서기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굳이 다녔던 회사 사람들과 만나서 나와는 상관없는 비생산적인 이야기만 오고 갈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회사 이야기라도 나오면 어느 순간 자리가 어렵고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얼마 내야 하느냐는 꽤 오래전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이라는 개그 코너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 주고받은 과거가 있는지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주고받는 것이 경조사비다. 이것이 애매한 이유는 사회적 원칙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나의 기준과 나의 원칙밖에 없는데 이 행위는 지극히 상호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허례허식을 버리자 경조사 문화는 상부상조의 의미가 사라지고 부담만 남은 것 같다는 주장이 아니라 은퇴 이후 30에서 40년을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유지되기 불가능한 사회적 습관인 것 같다. 사회생활을 잘해온 사람일수록 좋은 직장에서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일수록 사회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관습이기 때문이다. 경조사비가 부담이 된다는 진리만큼 경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진리다. 프로 직장인이라면 이 점에 유념을 두고 경조사를 대해야 할 것이다. 슈퍼갑이나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한다. 카톡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사람은 카톡으로 답변하고 끝낸다. 결혼식과 장례식이 겹칠 때에는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식으로 나름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경조사비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보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중 경조사비를 관리해주는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엑셀 파일을 이용해 인맥 관리와 경조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이렇게 관리를 해놓으면 상대방에게 실수를 할 확률도 줄일 수 있다. 경조사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훈훈한 방법도 있다. 경조사비는 반드시 금액으로 승부해야만 정답이 아니다. 돈을 넣은 봉투 안에 정성스럽게 작성한 손편지를 동봉한다든가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작은 선물을 따로 챙겨주는 것도 센스 있는 자세다. 자신의 경조사에 참석해준 사람의 고마움을 잊고 경조사 초대 문자를 무시한다거나 경조사비를 챙긴 후 퇴사와 동시에 잠적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인간관계의 맥을 끊는 중대한 과실이다. 돈 몇 푼 더 챙기려다가 인간성까지 의심받지 않도록 소탐대실의 자세를 피하고 본전 생각은 과감히 접는 군자대로의 미덕이 필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조사는 당연히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고유 풍습인 부조금은 단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소 경제적 부담은 되겠지만
지인들한테 밥 사거나 술 사는 것보다 부조를 챙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술값이나 밥값은 기록이 안 되지만 부조금은 방명록에 기록되어 영구히 보존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제각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